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단일부하 배전선에서 부하 역률 코사인 세타, 부하 전류 I, 저항 R, 리액턴스 X라고 하면 배전선에서 최대 전압강하가 생기는 조건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전압강하 E라고 하는 것은 3상이면 루트 3이 들어갑니다. I에 R 코사인 세타 플러스 X 사인 세타가 되겠죠. 이게 전압강하입니다. 근데 단상이든 3상이든 여기에서 최대 전압강하가 생기는 조건은 둘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최대가 됐을 때는 D 세타분의 DE, 즉 전압강하에 대해서 세타에 대해서 미분하면 전압강하를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0이 될 때 최대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것을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루트 3에 I는 상수가 되는 거죠. R,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그래서 R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죠. X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퀄 0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R 사인 세타와 X 코사인 세타가 같을 때 0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R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는 R분의 X가 되고요. 결과적으로 R분의 X가 뭐일 때 탄젠트 세타와 같을 때 전압강하가 최대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에서 찾아보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이선식에서 배전솔레 선로 임피던스가 2 플러스 J5이고 무유도성 부하 전류가 10A일 때 송전 역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때 수전단의 전압의 크기는 100V이고 위상은 0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부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저항은 E란 얘기고 얘는 J5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수전단의 전압은 10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A이다. 그리고 위상각도 0도이고 무유도성이기 때문에 얘는 순전한 저항부하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저항은 I분의 전압 V에 의해서 10분의 100 하시게 되면 10옴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본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E 플러스 J5 플러스 10 되기 때문에 12 플러스 J5가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1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하시면 13옴 됩니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이 송전단에서 바라본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분의 R 되기 때문에 13분의 12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회로를 그리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부하가 균일한 밀도로 도중에 분기되어 선로의 전류가 송전단에 이를수록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선로의 말단의 전압강하는 이 송전단 전류와 같은 전류의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을 때의 경우에 대략 어떻게 되겠는가? 이 분포되어 있는 부하의 경우에는 집중되어 있는 부하에 대해서 전압강하는 2분의 1배가 되고요. 전력 손실 같은 경우에는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분산부하는 집중부하에 비해 전압강하는 2분의 1배, 전력 손실은 3분의 1배입니다. 해당 문제에서 전압강하를 물어봤기 때문에 2분의 1로 된다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배전선이 있다. 급전점 5의 전압을 110이다. 여기의 전압이 110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때 시점의 전압은 얼마인가? 여기의 전압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죠. 이때 OA, AB, BC 간의 저항은 각각 0.2다. 여기 저항이 0.2, 여기도 0.2, 여기도 0.2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때 역률은 10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10A가 흐르겠죠. 여기 10A가 흐르니까.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얘랑 얘를 더한 게 여기에 흐를 거 아니에요. 그죠? 키르호프의 제1법칙. 들어가는 전류는 나오는 전류 합과 같으니까 이 점에서 15, 10 하면 여기는 25A의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여긴 5A가 흐르고 여긴 25A가 흐르니까 여기는 30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전압 강화를 보면 전류 곱하기 저항이 전압 강화잖아요. 얘랑 얘를 곱하면 6V, 얘랑 얘랑 곱하면 5V, 얘랑 얘를 곱하면 2V 이렇게 돼요. 그쵸? 그러면 A점의 전압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잖아요. 104V가 될 거고 B점의 전압은 여기에서 얘를 뺀 거니까 99V가 될 거고 C점의 전압은 여기에서 이걸 뺀 거니까 97V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C점의 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97V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용률 80%, 부하율 60%, 설비 용량이 320이라면 최대 수용 전력은 몇 킬로와트인가? 최대 수용 전력은 얼마인가? 식을 적어보게 되면 최대 수요 전력입니다. 원래 전력은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설비 용량은 320 곱하기 수용률이 80이니까 0.8 이거 계산해보면 256kW다 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만 정확히 알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죠. 어느 빌딩 부하의 총 설비 전력이 400, 수용률 0.5라고 하면 이 빌딩의 변전 설비 용량 얼마인가? 즉 변압기 용량이 얼마이냐 이런 거죠. 역률은 8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변압기 용량은 공식을 적어보게 되면 부등률 분의 부등률, 역률, 변압기 효율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 공식에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이 부등률이나 효율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얘네들은 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역률이 0.8, 설비 용량은 400 곱하기 수용률이 0.5다 라고 되어 있네요. 계산해 보시면 250kVA다 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변압기 용량 구하라는 문제는 자주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다음 7번 문제. 일반적으로 그 값이 1 이상인 것은 부등률이죠. 부등률은 그 값이 일반적으로 1보다 큽니다.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 수요 전력의 합 되죠. 8번 문제. 최대 전력의 발생 시각 또는 발생 시기의 분산을 나타내는 지표를 우리는 부등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9번. 설비 A가 150, 수용률 0.5, 설비 B가 250에 수용률 0.8일 때 합성 최대 전력이 235라면 부등률은 약 얼마인가? 부등률은 여기는 합성 최대 수요 전력분의 각 최대의 합이잖아요. 그대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합성 최대 235라고 되어 있어요. 235. A의 최대는 얼마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죠. 150 곱하기 0.5. B의 최대는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250 곱하기 0.8 됩니다.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1.17이다 라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네요.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설비 용량 및 수용률이 P와 같은 수용가가 있다. 수용가 상호 간의 부등률이 1.1이라고 할 때 합성 최대 전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공식이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이 됩니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자, 부등률은 1.1. 그죠?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각각에 대해서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에서 더해 주시면 됩니다. A는 160 곱하기 0.5 플러스 B는 150 곱하기 0.6 더하기 C는 100 곱하기 0.5가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200kW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용가를 2군으로 나누어 각 군에 변압기 한 대씩을 설치하고 각 군의 수용가의 총 설비 부하 용량을 30kW, 20kW라고 하자. 각 수용가의 수용률이 0.5, 수용가 상호 간 부등률이 1.2이고 변압기 상호 간 부등률이 1.3이라고 한다면 고압관선의 최대 부하는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회로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변압기가 2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각각에 대한 수용가가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에서는 여기에서의 용량이 얼마이냐. 그러면 각각의 값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는 설비 용량이 30kW이고요. 수용률은 0.5. 각 수용가 간의 부등률이 1.2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20kW에 수용률 0.5, 부등률 1.2라는 거네. 그쵸? 그 다음에 얘와 얘 간의 부등률이 1.3, 즉 변압기 간의 부등률이 1.3이다 라는 얘기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다 모두 0.8이다 이런 얘기네요. 이때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고압관선의 최대 부하. 결국에는 변압기 용량, 즉 여기에서의 변압기 용량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kVA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보면 얘는 여기에서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얼마야? 얘는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여기 합성 최대예요. 여기에서의 합성 최대는 얼마가 돼요? 부등률 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거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최대가 되고 또 얘가 최대인 거잖아요. A라는 곳의 최대, B라는 곳에 얘가 최대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변압기 용량이잖아요. 역률분의, 그죠? 다시 변압기 용량은 부등률 곱하기 역률 곱하기 효율 분의 결국엔 얘는 뭐예요? 최대 수요 전력이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그대로 한번 적어보게 되면 여기에서 바라봤을 때 부등률 1.3, 역률 0.8, 그쵸? 역률 0.8. 최대 수요 전력, 얘의 최대, 얘의 최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야? 얘는 1.2분의 30 곱하기 0.5 더하기 얘는 1.2분의 20 곱하기 0.5 이거죠. 이것을 그대로 뭐 하면 돼요? 계산하시면 된다. 20kVA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2번 문제 보죠. 각 수용가의 수용률 및 수용가의 부등률이 변화할 때 수용가에 대한 합 부하율에 대하여 설명해 옳은 것은 이 부등률이 이 부하율이라는 게 보시면 부하율이 부등률과 수용률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럼 공식으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부하율은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부하가 여러 개가 있으면 최대 수요 전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을 의미하는 거죠. 부하가 여러 개가 있을 때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합성 최대 수요 전력은 우리 뭐라고 쓸 수 있나요? 부등률분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합성 최대를. 분의 평균 수요 전력이 된다.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다시 한번 적으면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분의 이거 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쵸? 평균 수요 전력 곱하기 부등률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뭐가? 부하율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등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부등률에 비례하고 수용률에 반비례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공식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넣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3번 수전 용량에 비해 첨두 부하가 커지면 부하율에 그에 따라서 어떻게 되겠는가? 첨두 부하가 커진다. 하루 중에 그죠? 여기는 전력이 될 것이고 이 첨두 부하가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이 첨두 부하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걸 뭐라고 해요? 우리는 최대 수요 전력 이거잖아요. 최대 수요 전력. 근데 여기에서 이 부하율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써보면 최대 수요 전력분의 평균 수요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첨두 값이 커진다는 얘기는 평균 값도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그 최대 값이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즉 최대가 증가하게 되면 부하율은 감소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하율은 낮아진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4번 30일간의 최대 수요 전력이 200이고 소비 전력량이 72,000kWh일 때 월 부하율은 얼마인가? 부하율 또 부하율 구하라는 얘기네요. 부하율 부하율은 최대분의 평균. 자, 최대는 200kW라고 되어 있고 평균은 이 전체 사용량을 30일의 시간으로 나누면 되죠. 72,000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30일 24시간으로 나누면 부하율이 되겠죠. 얘를 백분율로 표현을 하게 되면 50%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얘가 최대 수요 전력이 되고 이것은 평균 수요 전력이 됩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연간 전력량 E, 연간 최대 전력이 W인 경우에 연부하율은 어떻게 되겠는가? 연부하율. 그럼 여기에서 또 마찬가지로 연부하율 같은 경우에는 최대는 W이고 평균은 얼마예요? 연간 사용한 전력량을 365일 24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다. 그쵸? 그럼 여기에서 365 곱하기 24가 8760 되고요. W 2가 되겠죠. 뭐 백분율로 표현하면 100% 이렇게 쓸 수 있겠다. 답은 4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배전선로의 부하율이 F일 때 손실계수의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손실계수 H라고 하는 것은 부하율 F보다는 작고요. 부하율 F의 제곱보다는 크다. 그리고 얘는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라고 할 수 있죠. 손실계수 H다라고 하는 것은 F의 제곱보다 크고 F보다 작은 그 사이의 값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7번. 연간 최대 전류가 200A 적어볼게요. IM은 200A 이고 배전거리가 10km 의 말단의 집중부하를 가진 6.6kV 삼상삼성식 배전식이 있다. V가 3.3 kV
kV의 배전선이 있다. 이 선로의 연간 손실 전력량을 뭐 구하여라 이런 얘기네요. 부하율은 0.6이고 손실계수 H다라고 하는 것은 0.3F 플러스 0.7F의 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저항은 0.25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제일 먼저 뭐부터 구해볼까요? 손실 개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H는 0.3 곱하기 부하율이 문제에서 0.6으로 주어졌죠. 0.6 플러스 0.7에 0.6의 제곱이다 라고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계산해보면 이 손실계수가 0.432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최대 전력 손실량을 구해보겠습니다. 최대 전력 손실량 P max가 되겠죠. 3 IM 제곱 R이죠. 그럼 얘는 1년 동안이니까 365일 24시간 이렇게 되겠다. 자, 문제에서 전력 손실량을 메가로 물어봤기 때문에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하게 되면 단위가 메가 와트 아워다라고 하는 단위가 되겠죠. 그럼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3 곱하기 200의 제곱 곱하기 0.25 곱하기 365일 24시간 10의 마이너스 6승 해주시게 되면 최대 전력 손실의 양은 2628 메가와트 아워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로 실제 연간 손실 전력량은 원래 W라고 썼네, 그죠? Pmax에다가 요 손실 개수를 곱해 주시면 된다. 2628 곱하기 0.432 이것을 계산을 해 보시면 약 1135 메가와트 아워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손실 개수를 먼저 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전력 손실 양을 구해 주신 다음에 그 두 값을 곱해 주면 연간 손실 전력량을 구할 수 있다.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배전계통에서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여기에서 이 전력용 콘덴서의 가장 주 목적은 무효 전력을 공급해서 역류를 개선하는 데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결국에는 역류를 계산한다. 역류를 개선한다. 그럼 역류를 개선하게 되면 선로의 전류가 감소하게 되고 전력 손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는 전력 손실의 감소가 주된 목적이 되겠다. 뭐 차단 능력 증대, 뭐 영상 전류의 감소, 변압기 손실 감소, 뭐 이거는 연관성이 적다. 그렇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같은 전력을 수송하는 배전선로에서 다른 조건은 현 상태로 유지하고 역률만 개선했을 때 효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것은, 그러니까 역률 개선 효과가 아닌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손실 저감되죠. 설비 용량 여유 증가되고요. 전압 강화도 작아집니다. 역률 개선과 고주파 경감은 관련이 없습니다. 4번 정답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배전선로의 전압 조정 장치가 아닌 것은, 전압 조정 장치에는 뭐가 있나요?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승합기, 변압기 탭 조정, 그리고 유도 전압 조정기 같은 경우가 전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 승합기, 유도 전압 조정기, 주변압기의 탭 조정이 되겠죠. 그래서 리클로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차단기, 개폐기죠. 제폐로 장치. 2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1번. 전력계통의 전압조정 설비의 특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병렬 콘덴서는 진상 능력만을 가지며 병렬 리액터는 진상 능력이 없다. 그죠? 병렬 리액터는 지상 능력이 있죠. 동기조산기는 무효전력의 공급과 흡수가 모두 가능하며 진상 및 지상 용량을 갖습니다. 세 번째, 동기조산기는 조정의 단계가 연속적이고, 그죠? 직렬 콘덴서 및 병렬 리액터는 단계적이죠. 3번이 잘못됐네요. 병렬 리액터는 장거리 초과압 송전선 또는 지존계통의 총전 용량 보상용으로 주요 발변 전수에 설치한다. 병렬 리액터는 우리는 불로 리액터다라고 해서 페란티 현상을 방지합니다. 3번 틀린 내용이죠. 22번 배전선로의 수용과의 공급 전압을 허용 범위 내에 유지하기 위해서 적용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결국에는 이 문제는 뭘?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이 아닌 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잘못된 내용이 뭐냐? 배전 변압기의 전압 조정에는 고압선 각부의 전압에 따라서 배전 변압기의 탭을 적정하게 선정한다. 그죠? 주상 변압기의 탭을 조정해서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66kV 이하의 변전소에서 전압 조정에는 모선 또는 급전선마다 정지형 전압 조정기를 설치해 조정한다. 정지형 전압 조정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압 조정기를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우리나라에서는 배전선로의 전압 강화의 한도를 10%로 잡고 적정한 전압 강화의 값을 설비별로 분담하는 방법으로 전압 조정용 기기와 병용해서 사용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배전선로의 부하는 중부하시와 경부하시의 크게 변화하므로 변전소 수전 측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소호 리액터를 사용하여 조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호 리액터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가 아니라 지락 전류를 제한하는 장치죠.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23번 최근에 초고압 송전 계통에서 단권 변압기가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즉 단권 변압기의 특징이 아닌 게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단권 변압기의 특징은 가볍고 전압 변동률이 작고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단락 전류가 크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 가볍다, 변동률 적다, 효율 높다, 단락 전류가 어떻다? 크다.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이 단락 전류가 큰 이유는 단권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작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임피던스가 작으면 당연히 전류는 커지겠죠. 24번 문제. 1차 전격 전압 1차 6600대 220의 단상 변압기 2대를 승합기로 결선하여 6300의 삼성 전원에 접속하면 승합된 전압은 약 몇 볼트가 되겠는가? 이거는 단권 변압기 부위 결선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권 변압기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압 측 그리고 이쪽이 이제 전압이 낮은 측. 얘가 이제 V결선이 되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에 1차 전격이 6600대 220이다 라고 되어 있고 V결선하여 6300의 삼성전원에 접속하면 승합된 전압이 얼마냐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전압이 6300이다 라는 것이고요. 요 권선과 요 권선 간의 전압비가 6600대 220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이냐 이런 문제인 거죠. 그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와 병렬이니까 여기는 6300이 되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얘랑 변압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 E2라고 하는 것은 요거 6600대 220 곱하기 6300이 돼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210V가 돼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10V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랑 얘를 더한 값이 여기에 전압이 걸리겠죠. 6510V가 걸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단권 변압기 V결선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상 승합기 한 대를 사용하여 승합하는 경우 승합 전의 전압을 E1이라고 하면 승합 후의 전압 E2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거와 동일한 거죠.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거죠. 여기에 전압비가 E1 대 E2다 이런 얘기고 여기에 전압이 E1이다 이거잖아요. 그때 이것을 구하여라 이거죠. 그럼 요 E2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 E1 플러스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E1분의 E2의 E1 되겠다. 그렇죠? 그런 거 찾아보시게 되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2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을 E, 자가 용량을 W면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의 용량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동일하게 또 단권 변압기를 그려보면 보겠습니다. 여기에 전압이 VE 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E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전압이 VH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2다 라고 볼게요. 그럼 자가 용량은 얘랑 얘를 곱한 거죠. E2, I2, EI2, EI2. 이때 이 자가 용량은 우리는 W라고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부하 용량은 부하에 걸리는 단자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한 거기 때문에 VHI2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I2에 관해서 쓰면 얘는 I2는 2분의 W라고 쓸 수 있잖아요. I2는 2분의 W. 그럼 이 I2 대신에 이 2분의 W를 대입을 해보면 부하의 용량은 2분의 VHW다라고 쓸 수 있겠다. 답은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다. 다음에 27번 문제. 전원 내력을 시험하기 위해 시험용 변압기를 사용하였다. 이때 전압 조정을 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는 거죠. 시험용으로 전압을 조정하는 장치로 유도전압 조정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문제.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을 가진 배전 변전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전압 조정기는 그러니까 부하 변동이 심한 곳에 사용 전압 조정용으로 마찬가지로 유도 전압 조정기를 사용한다. 즉 여러분들이 부하에 따라 전압 변동이 심한 경우라던가 또는 시험용으로 전압 조정이 필요한 곳에 유도 전압 조정기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선로 전압 강화 보상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말 그대로 선로에 전압 강화가 발생하는 것을 보상하는 장치이다 이런 얘기죠. 옳은 거 뭐냐 이거예요. 선로의 전압 강화를 고려하여 모선 전압을 조정하는 것이다. 즉 선로의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하면 그것을 보상하는 장치이다. 그로 인해서 수전단의 부하 측에 전압을 조정한다 이런 얘기죠. 3번 되겠습니다. 30번 문제. 다음 중 플리커 경감을 위한 전력 공급 측 방안이 아닌 것은 플리커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화가 많이 발생하게 되면 TV에 영상이 일그러진다거나 아니면 조명이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우리는 플리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원인이 주로 전압이 떨어졌을 때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전원 측의 대책으로는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을 한다. 단락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고 전압 강화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공급 전압을 높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전압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2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전용 변압기로 공급을 한다 또는 단독 공급 계통에서 구성을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번 문제. 다음 중 플리커 예방을 위한 수용과측 대책이 아닌 것은 1번 공급 전압을 승합한다. 공급은 어디에서 하나요? 전력 공급 측에서 하는 거예요. 즉 공급 전압을 승합하는 것은 플리커 방지 대책은 맞습니다. 하지만 수용과 측의 대책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이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원계통의 리액터분을 보상하고 전압 강화를 보상하고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수용과 측에서 플리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32번 송전선로에서 고조파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고조파를 제거. 변압기 델타 결선한다. 델타 결선하면 3N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델타 결선 내로 순환하기 때문에. 능동형 필터를 설치한다. 필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거 장치인 거죠. 맞는 얘기고, 무효전력 보상장치를 설치한다. 여기서 말하는 무효전력 보상장치라고 하는 것은 무효전력의 변동이 심한 부하에서 사용을 하는 게 무효전력 보상장치입니다. 이때 이 무효전력 보상장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고조파 제거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설비, 즉 기기가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무효전력 보상장치도 고조파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도전압 조정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전압 조정용 장치이지 고조파를 제거하는 장치는 아니겠죠. 3번이 제거 방법이 아니겠습니다. 33번 배전선로의 사고 범위를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사고 범위 확대, 배전계통의 루프화, 지락계전기를 선택한다, 채택한다, 구분 개폐기를 쓴다. 선로용 콘덴서를 설치한다라고 했는데 선로용 콘덴서라고 하는 것은 전압 강화를 보상하는 장치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 보시면 배전선로 사고 확대 방지에 배전계통을 루프하고 구분 개폐기를 설치하고 선택 접지 계전기를 채택한다. 그렇죠? 루프화. 선택 접지 계전 방식은 뭐예요? 지락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락이 된 그 선로를 선택해서 차단하는 방식인 거죠. 구분 개폐기는 고장난 곳을 구분 제거하는 개폐기를 의미합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다. 34번 고압 가공 배전선로에서 고장 또는 보수 점검 시 정전 구간을 축소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구분 개폐기죠. 고장난 구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폐기가 되겠다. 35번 송전계통의 자동 재폐로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자동 재폐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차단기가 열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고가 순간적인 사고가 많기 때문에 다시 자동적으로 회로를 닫아서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죠. 즉 정전 시간을 줄이기 위한 겁니다. 결국에는 신뢰도가 향상이 될 거고 공급 지장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전력을 공급하지 않는 시간을 단축한다 이런 얘기고 고장상의 고속도 차단 및 고속도 재투입을 한다라는 겁니다. 보호 개전 방식의 단순화가 잘못된 거죠. 얘가 자동으로 열렸다, 자동으로 닫히기, 즉 자동으로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어를 하는데 복잡함이 있다 이런 얘기죠. 단순화가 아니죠. 보호 방식이 복잡해진다. 3번이 장점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36번 가공배전선로의 부하 분기점에 설치하고 선로 고장 발생 시 선로 타 보호기기와 협조하여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하는 개폐 장치는 이게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의 뭐예요? 섹셔널 라이저죠.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섹셔널 라이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뭐가 차단하죠? 리클로저가 회로를 열고 무전압이 됐을 때 섹셔널 라이저는 그 고장 구간만 선로로부터 분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섹셔널 라이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7번 다음 중 배전선로에 사용되는 개폐기의 종류와 그 특성의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보시게 되면 컷아웃 스위치, 주된 용도로 주상변압기 고장이 배전선로에 파급되는 것을 방지하고
변압기 과부하 소선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 컷아웃 스위치는 주상 변압기 1차 측에 설치가 돼서 변압기 사고가 선로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부하 개폐기는 고장 전류와 같은 대전류는 차단할 수 없지만 평상시 부하 전류는 개폐할 수 있죠. 맞는 내용이죠. 리클로저. 선로에 고장이 발생했을 때 고장 전류를 검출하여 지정된 시간 내에 고속 차단하고 리클로저 다시 닫는 거니까 자동 재폐로 동작을 수행하여 고장 구간을 분리하거나 재송전하는 장치이다. 리클로저도 맞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섹셔널라이저. 고장 발생 시 신속히 고장 전류를 차단하여, 이게 잘못됐네요. 섹셔널라이저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섹셔널라이저가 아니라 리클로저가 고장 전류를 차단하죠. 그래서 네 번째에 있는 이 섹셔널라이저에 대한 내용이 잘못됐다.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없습니다. 섹셔널라이저는. 다음 38번 문제.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퓨즈의 보호협주에서 보호협주가 불가능한 배열은 이때 왼쪽은 후비보호, 오른쪽은 전리보호 역할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좌측일수록 여기가 전원측이다. 이거 한전과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좌측에. 그럼 얘는 순서대로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퓨즈의 순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즉 섹셔널라이저는 리클로저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되고요. 퓨즈는 섹셔널라이저나 리클로저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그럼 잘 보시게 되면 리클로저, 퓨즈 괜찮네. 그죠? 퓨즈가 리클로저보다 오른쪽에 있잖아요.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가 오른쪽에 있네요. 그죠? 퓨즈가 리클로저의 오른쪽에 있어요. 근데 얘 보시게 되면 섹셔널라이저가 리클로저보다 앞에 있어요. 그쵸? 잘못됐네. 4번이 잘못된 내용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공통 중성선 다중접지인 22.9kV 계통에 있어서 사고가 생기면 정전되지 않도록 선로 도중이나 분기선 보호장치를 설치하여 상호 보호 협조를 사고 구간만을 제거할 수 있도록 각종 개폐기의 설치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그러면 왼쪽으로 갈수록 뭐야? 더 차단을 잘하는, 차단 능력이 있는,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차단기,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저, 퓨즈가 되겠다. 4번 되겠네요. 다음에 40번 문제. 22.9kV 가공 배전 선로에서 주 공급 선로인 정전 사고 시 예비 전원으로 자동 전환하는 개폐 장치는 ALTS죠. ALTS. 자동부하 전환 개폐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비 선로, 즉 선로로 얘가 주 선로로 전기를 받다가 이렇게 예비 선로에, 즉 주 선로에 정전이거나 또는 전압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얘를 예비 선로로 절체해서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는 게 ALTS이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문제. 배전선로의 주상변압기 고압측, 저압측에 주로 사용되는 보호장치 조합으로 적합한 것은, 변압기 1차 측에는 컷아웃 스위치, 2차 측에는 라인 퓨즈, 즉 캐치홀더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되겠죠. 여기서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것은 1차 측이란 뜻이죠. 1차 측. 컷아웃 스위치, 캐치홀더. 답은 1번 되겠습니다. 42번. 고압 배전선로의 보호 방식에서 고장 전류의 차단 방식이 아닌 것은, 고장 전류 차단 방식. 얘 보면 자동부하 전원 스위치는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게 아니라 주외선에서 예비외선으로 절체하는 애란 말이에요. 어떤 고장 전류를 차단하는 장치가 아니란 얘기죠. 4번이 고장 전류 차단 방식이 아니죠. 뭐 퓨즈라든가 리클로저라든가 섹셔널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발생했을 때 동작하는 장치들이죠. 얘는 예비외선으로 절체하는 장치입니다. 43번. 변전소 구내의 보폭전압을 저감하기 위한 방법으로 잘못되어 있는 것은, 보폭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대지가 있고
여기에 어떠한 전기 설비가 있으면 낙뢰를 이렇게 되면 또는 어떤 이상전압이 들어오게 되면 얘에 대한 전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전위가 바깥으로 갈수록 떨어지죠. 이때 사람의 두 다리 간의 전위차를 우리는 보폭전압, 보통 1m를 보폭전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보폭전압이 낮기 위해서는 여기에 전위가 이렇게 낮아지면 되겠다. 그쵸? 즉 결국에는 접지가 잘 되어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접지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깊게 매설해야 되겠죠. 메쉬 접지 방법을 채용하고 간격을 좁게 한다. 즉 접지 저항값을 줄인다 라는 거고요. 자갈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즉 여기에 그 전위가 두 다리에 도달하지 않도록 결국에는 절연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보조 접지를 한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접지선을 어떻게 해야 돼? 깊게 매설을 해야 되겠죠. 다음 44번 문제. 다중접지 3상 4선식 배전선로의 고압측 중성선과 저압측 중성선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 보시게 되면 얘는 이렇게 고압측, 저압측. 고압측도 고압측이고 얘를 저압측이다라고 봤을 때 고압측 접지하고요. 저압측도 접지를 해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 이 고압측과 저압측이 어떠한 사고에 의해서 서로 닿았을 때, 즉 고저압 혼촉 시 이 저압측 전위가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연결을 한다. 고저압 혼촉 시 수용가에 침입하는 상승전압을 억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저압측 한 단자에 접지를 하죠. 45번. 배전선로의 접지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접지의 목적은 첫 번째는 무조건 뭐겠어요? 인체감전 방지이죠. 인체감전 방지. 이상전압 억제, 그리고 절연 레벨 경감 또는 보호계전기의 동작 확보. 이거란 말이에요. 그죠? 다시. 접지의 목적은 인체감전 방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죠. 인체감전 방지. 그 다음에 이상전압의 억제, 절연 레벨 경감, 보호계전기의 동작 확보. 이거란 말이에요. 보면 고장전류의 크기를 억제하는 건 상관없어요. 접지가 고장전류를 억제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송전에서 접지 계통에서 우리가 직접 접지를 하게 되면 고장전류, 즉 지락전류가 엄청 커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장전류 억제와 접지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 고저압 혼촉 시 누전 접촉에 의한 위험 방지. 이게 뭐예요? 인체감전 방지인 거죠. 이상전압 억제, 대지전압 조화를 보호장치의 동작 확보. 피레기 등 뇌 방지 설비에 대한 보호 효과가 향상된다. 마찬가지로 피레기도 뭐예요? 이상전압 억제인 거죠. 1번이 접지의 목적과 좀 거리가 멀다. 다음 46번. 우리나라 22.9kV 배전선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배전 방식과 중성점 접지 방식은 3상 4선식 다중 접지 방식입니다. 47번. 배전선로의 3상 3선식 비접지 방식을 채용할 경우 장점이 아닌 것은 여기 보시면 뭐예요? 비접지 방식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비접지 방식. 과도 안정도가 크다. 비접지 방식은 직접 접지 방식에 비해 일선지락 사고 시 지락 전류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도 안정도가 크고요. 일선지락 시 고장전류가 작죠. 지락 사고 시 인접 통신선 유도 장애가 작죠. 이건 뭐예요? 결국에는 비접지 방식은 지락 전류가 작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락 전류가 작은 대신에 이 지락 전류는 다 어디를 통해 흘러요? 대지 정전 용량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건전상 대지 전위는 이론상 루트 3배가 됩니다. 근데 최대 6배까지도 되죠. 그래서 일선지락 시 건전상 대지 상승이 크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48번. 옥내배선의 전압 강화는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해야 하지만 경제성을 고려하여 보통 다음값 이하로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입선은 1%, 간선 1%, 분기선 2%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현재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서는
수전점에서부터 즉 수용가의 수전점에서부터 부하까지 전압 강화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수용가가 저압으로 수전하는 경우에 전등부하는 3% 이하, 기타는 5% 이하로 하고 있고요. 고압으로 수전하는 장소에서는 전등은 6% 이하, 그리고 기타 설비는 8%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수용가의 수전점에서 100m를 넘게 되면 이 1m 증가 시마다 0.005%를 가산하게 되고 최대 0.5%까지 가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서 또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분괴로용으로 개폐기 및 자동 차단기의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즉 개폐기 역할도 하고 고장이 발생하면 자동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배선용 차단기죠. 뭐 기중 차단기나 진공 차단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수전 설비에 쓰는 거죠. 수전 고압, 저압, 그리고 전력 퓨즈 같은 경우 얘네들은 다 어디에? 부하에 쓰는 게 아니라 수배 전반에 사용이 되는 거고, 분괴로용 이런 데 이제 배전용 차단기를 사용합니다. 50번 문제. 옥내 배선의 보호 방법이 아닌 것은 과전류에 대한 보호, 지락에 대한 보호, 절연 접지에 대한 보호는 있죠. 그렇죠? 전압 강화는 보호한다라고 보다는 전압 강화는 보상하는 거죠. 전압 강화가 적게 되게끔. 51번. 전기 공급 시 사람의 감전, 전기 기계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이 아닌 것은 뭐 보호용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누전 차단기. 축전지는 보조 배터리죠. 보조 배터리. 예비 설비가 되겠습니다. 예비 전원 설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번. 감전 방지 대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외암을 접지한다. 이중 절연을 한다.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전 방지가 되겠습니다. 아크혼이라고 하는 것은 아킹혼을 얘기하는 거죠. 낙뢰로부터 애저를 보호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53번.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가장 적당한 것은, 이 배전반과 분전반 같은 경우에는 상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노출된 장소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노출된 장소. 54번. 폐쇄 배전반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폐쇄, 닫혀있는, 즉 절연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배전반을 이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람의 인체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거죠. 즉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사람에 대한 안전이 되겠습니다. 55번. 다음 중 전동기 등 기기 기구류 내의 전로의 절연 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뭐 외암 접지, 저전압, 누전 차단기 다 감전 방지가 되겠죠. 퓨즈 설치 같은 경우에는 아니죠. 퓨즈는 뭐죠? 단락 전류를 차단하기 위한 장치는 퓨즈인 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